집합 AB에 대하여 공집합이 아닌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A와 X가 일단 서로 소라는 게 눈에 띄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A의 원소로 이미 있는 2와 6은 B에서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B랑 합집합을 해서 B가 된다는 건 X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일 뿐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X는 B의 부분집합 중에 2나 6을 원소로 갖지 않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의 개수를 세면 되잖아요. 되게 쉬운데?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걸 질문하는 친구들 뭘 헷갈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쉬운 문제예요. 30번 전체 집합이 1부터 7까지 자연수고요. A는 2, 3, 4, 5, B는 1, 3이다. A랑 C의 합집합과 B랑 C의 합집합이 같다.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드는 거냐면 이런 거죠. 그 C라는 집합은 어차피 하나의 집합이니까 별로 안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A랑 C를 합집합을 한 것과 B랑 C를 합집합을 한 것이 같다라는 말은 약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데, 가령 C가 이렇게 있으면 A가 이렇게 있고 뭐 B가 이렇게 있는 건데 합집합이 같은 거니까 여기에 원소가 없는 거냐, 이런 느낌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그걸 언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냐면 A만의 어떤 고유의 원소 있잖아요. A만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원소가 없을 수는 없어요. 지금 B랑 비교를 해보시면. 그죠? 그러면 A만의 고유의 원소가 C에 원래 들어있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B만의 고유의 원소도 C에 원래 들어있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죠? 그럼 교집합의 원소가 3밖에 없는 거니까 A의 고유 원소는 2, 4, 5가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B의 고유 원소는 1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C의 원소인 상태여야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 4, 5, 1은 원래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답은 8개. 이해 세제곱. 이해되시겠죠? 네. 자, 다음 31번. 전체 집합이 24의 양의 약수이고 A는 4의 양의 약수, B는 12의 양의 약수다. 뭐 집합 자체는 어려운 집합은 아니지만 A 교집합 X가 A니까 X는 A를 포함하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B는 X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얘. B가 X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B의 원소 중에서 X의 원소가 아닌 게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B의 원소 중 X의 원소가 아닌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걸 집합을 이용해서 쓰면 이렇게 써도 똑같은 말일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예. B차집합 X가 공집합이 아니에요. 이 정도의 느낌인 거죠. 근데 A는 4의 양의약수니까 1, 2, 4예요. 그 다음에 B는 12의 양의약수니까 1, 2, 3, 4, 6, 12죠. 그리고 이제 U의 원소여야 되니까 24의 양의약수면 1, 2, 3, 4, 6, 8, 12, 14잖아요. 그죠? 이 중에 이제 원소를 골라 잡을 수 있는 건데 얘는 반드시 원소를 가져야 되죠. 이 조건에 의해서 1, 2, 4는 반드시 원소를 가져야 돼요. 네? 24. 왜 14고 써놨니? 1, 2, 4는 반드시 원소를 가져야 한단 말이야? 맞아요? 네. 그 다음에 B의 원소, 어차피 1, 2, 4는 원소를 가질 거니까 그럼 뭐만 고민하면 돼? 3, 6, 12 이거죠. 이 3, 6, 12는 모두 원소를 갖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관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두 원소를 갖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3, 6, 10의 제한 조건을 걸기보다는 U의 원소 중에 3, 6, 12도 들어있잖아요. 남은 게 3, 6, 8, 12, 24니까 맞나? 1, 2, 3, 4 6, 8, 12, 24
5개예요? 1, 2, 4를 원소로 갖고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5개. 24의 양의 약수. 맞아요. 네. 그럼 2의 5제곱이죠? 맞아? 근데 여기서는 3도 가질 수 있고 6도 가질 수 있고 12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3, 6, 11 모두 원소를 갖는 것만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는 게 편하겠어요? 3, 6, 11 모두 원소를 갖는 것만 빼면 될 거 아니야. 그게 몇 개냐면 2의 제곱개죠. 맞잖아? 그치? 3, 6, 11 모두 원소를 가지면 선택권이 뭐밖에 없는 거야? 8하고 24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28개가 답이겠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해되겠죠? 네. 이제 이건 경우의 수를 우리가 좀 풀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우의 수를 안 배우면 막 3만 원소를 갖는 경우, 6만 갖는 경우, 12만 뭐 이런 짓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알겠지? 다 했나? 33번. 자, 집합 A는 3차 방정식의 실근이니까 근 구하면 되죠. 네. 안 묶이네. 인수는 그냥 해야겠네요. 1 넣으면 0 되죠.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야. 그러면 집합 A는 1하고 2하고 4 나오겠네. 그죠? 네. 집합 B는 어차피 x의 제곱이 2하고 4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 1, 2 이렇게 4개 나올 거고, 구하라는 건 뭐예요? 대칭 차집합인데? 뭐 이런 거 왜 틀리는 거지? 네. 대칭 차집합이잖아요. 대칭 차집합이면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면 되는 거죠. 합집합이니까 마이 1, 2, 4 다 쓸 텐데 교집합이 1, 2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빼면 되겠죠. 이게 답이겠는데? 그죠? 네. 대칭 차집합은 차집합 구해서 합집합을 구하는 것보다 합집합에서 교집합 구하는 게 더 빠르잖아.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 거 맞죠? 지금 이게 질문이 나와서 약간 당황하고 있어요, 제가. 네. 이제 대칭 차집합이라는 명칭은 이 구조에서 온 거긴 한데요. 네. 실제로 얘가 이렇게 한 거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둘 중에 좀 편한 걸 사용하시면 돼요. 알겠죠? 둘 중에 뭐가 항상 좋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둘 중에 좀 편한 걸 쓰면 된다. 이런 얘기고. 40번. 방과후 활동으로 바둑 서예 피아노 강좌를 개설했는데 한 가지 이상 신청 학생 70명, 바둑 또는 서예를 신청 학생 43명, 서예 또는 피아노 신청 학생 51명. 지금 이건데 바둑과 피아노를 동시에 신청한 학생이 없을 때라는 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힌트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이게 뭐 바둑, 서예, 피아노 이질한 다음에 여기 없다 뭐 이렇게 하잖아. 아무리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다이어그램이 이렇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매끄럽지 않을까? 맞아요? 얘를 뭐 A, 얘를 B, 얘를 C라고 하면 A랑 B의 교집합은 있고 B랑 C의 교집합은 있는데 C랑 A의 교집합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이상 실천 학생 70명. 이거는 이제 전체가 70명이라는 얘기고 바깥쪽을 제외하고 바둑 또는 서예를 신청한 학생이 43명이다. 서예를 신청한 학생 수를 구하시오. B요. 네. 서예 또는 피아노가 51명.
43이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 43이라는 게 여기가 43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전체 어차피 70이잖아. 바깥쪽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70에서 43을 제외한 27이 여기 있는 거네. 이건 지금 27이 원소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이 부분의 섹터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가 27개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마찬가지로 70에서 51을 제외하면 19가 나오는데 여기도 여기 있는 게 19라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문제의 답은 그냥 70에서 19도 빼고 27도 빼면 답 나오는 거 아니냐? 구하라는 게 여기니까? 맞아요? 하다 보니 약간 야구공이 그려진 느낌인데? 그럼 24개 나오겠죠. 예. 그래서 뭐 굳이 저처럼 쭈루룩 집합을 그리지 않아도 되긴 되는데 야, 나처럼 그리는 게 자연스럽지 않냐? 영역이 있는데 원소가 없다고 쓰는 게 자연스럽니? 영역이 없이 그리는 게 자연스럽니? 없이 그리는 게 자연스러운 거 같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마 이것도 뭐 이렇게 해버렸으면 이러고 쓸 거 아니야. A, B, C 해가지고 여기는 0이라고 쓰지만 A, B, C, D, E, F 뭐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알겠지? 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 맞는 다이어그램을 그리시면 이게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방향이 다 보이잖아요. 맞아요? 이해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n이 자연수이고 a가 1, 2, 4, 7, 8 b가 n분의 x가 기하분수 x는 한 자리 자연수다. 그래요. 예. 이거 집합이 상등이잖아. 물론 집합의 상등의 정의는 서로 포함관계에 있으면 집합이 상등인데 이거는 사실 원소 나열법으로 원소 전체가 다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집합 피해도 1, 2, 4, 7, 8이 들어있으면 되잖아. 1, 2, 4, 7, 8만 들어있으면 되는 거지. 맞아요. 맞죠? 예. x는 한 자리 자연수니까 x는 1부터 9까지 중에서 하필이면 이 조건 때문에 1, 2, 4, 7, 8만 남게 된다 이 소리잖아요. 근데 기하분수란 얘기니까 그러면 n은 이런 의미는 없고 2, 4, 7, 8과 서로 소인 상태이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 그래야 기하분수가 될 거니까. 이 분수가 기하분수가 되게 하는 x만 원소로 선택하겠다 이거잖아. 그러면 분자에 2가 올라갔을 때도 그러니까 n분의 2가 기하분수, n분의 4가 기하분수, n분의 2는 무조건 기하분수니까 n분의 7도 기하분수, n분의 8도 기하분수라는 얘기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n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일단 2를 인수로 가지면 안 되고 7도 인수로 가지면 안 돼요. 3이나 5는 가져도 되잖아요. 맞아요? 맞잖아? 예. 근데 3만 갖는다고 하면 한 자리 자연수가 1, 2, 3, 4, 5, 6, 7, 8, 9 이렇잖아요. 아니 이 중에 1하고 2하고 4하고 7하고 8만 선택되게 하는 n을 그냥 구하라는 얘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려면 3하고 5하고 6하고 9는 탈락해야 되지. 탈락해야 한다는 말은 3하고 5하고 6하고 9의 소인수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잖아. 서로 소가 아니어야 되니까. 그럼 n은 15 아닌가? 최소값이? 3하고 5하고를 소인수로 갖는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거 고르면 되잖아. 3, 5, 15. 최소니까 n이 15야. 알겠지? 더 커도 돼. 현수에. 기하분수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하분수는 기라는 게 뭐예요? 그렇지. 이미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미 약분이 끝난 분수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약분이 불가능한 분수. 기하분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해돼요? 근데 기하분수라는 용어를 몰랐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요. 예. 저는 기하급수라는 용어를 볼 때마다 자꾸 병아리가 생각나는데 삐약삐약 이런 느낌이라서 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용어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교육과정에 등장하는 모든 용어의 정의, 모든 정리 및 그 증명을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수학이 쉽지 않은 걸 보면 참 수학은 어려운 과목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자, M이 자연수일 때 AM은 M의 양의 약수를 원소로 갖습니다. PQR이 서로 다른 자연수이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양의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자연수는 소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도 2개니까 P하고 Q는 소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합성수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 3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양의 약수의 개수가 3개라는 건 진짜 졸라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보통은 소인수에다 2를 더해서 곱한단 말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소인수가 지수가 없는 상태, 1인 상태라고 하면 2를 반드시 곱하게 되잖아.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짝수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지. 근데 홀수라고? 그것도 3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지? 1, 지수가 1이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R이라는 수 소인수분해를 해보니까 뭐 X였는데 여기 1제곱, Y에 2제곱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때려서 죽여도 뭐가 안 나요? 3이라는 수가 안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아? 예. 이래다 2를 더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 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을 수밖에 없잖아. 여기에 1 더해갖고 3개 나왔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곱수의 형태라는 거지. 제곱수의 형태고 소인수분해된 상태니까 이건 소수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R은 소수의 제곱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죠. 이해됐어요? 근데 양의 약수의 개수가 3개인 걸 보고 소수의 제곱수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생각이 나야 돼요. 중등 과정에서 훈련을 시켰을걸요 아마? 맞아요? 네. 그래서 소수의 제곱수구나 라는 얘기고요. 구하라는 건 요 PQR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데 PQR의 양의 약수를 구하려고 보니까 당연히 P하고 Q가 소수잖아요. P하고 Q가 소수인데 얘는 소수의 제곱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제곱수라는 이 소수가 P나 Q일 수 있고 그죠? PQ가 모두 아닐 수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상황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은 소수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R이 P의 제곱이거나 또는 R이 Q의 제곱인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 R이 P의 제곱도 아니면서 동시에 R은 Q의 제곱도 아닐 경우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면 소인수가 겹치냐 안 겹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의 약수의 개수와 관계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이렇다라고 하면 PQR은 P의 세제곱 Q 꼴이 되거나 PQ의 세제곱 꼴이 되겠지. 이해되죠? 그럼 이때 NAPQR은 4 곱하기 2니까요 8개가 돼요. 그런데 이때는 PQR이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PQ 곱하기 어떤 다른 소수의 제곱인 건데 이렇게 쓸게요. 밑에 뭘 쓸게가 싫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느낌이에요. 밑에 소수야. 알겠지? 그럼 이때 NAPQR은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1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8도 되고 12도 된다 이 소리예요. 모두 구하시오. 8 또는 12. 이해하시겠죠? 네. 당연히 겹치냐 안 겹치냐를 고려해야 맞고요. 넘어가겠습니다. 6번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고요. A, B, C에 대하여 그래요. 예. 얘는 그냥 다이어그램 그리면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 아닌가? 진짜 쉽거든요. 볼래요?
물론 뭐 사람에 따라 이게 어려울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부터 안 어렵겠죠. 네. 봐봐 친구들. A에서 B 합집합 C를 제외하는 곳에 원소가 2, 5, 10밖에 없다는 건 여기 2랑 5랑 10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만 쓰면 안 되죠. 네. 맞아요? 아 그잖아. 여기를 제거하는 건데 실제 차집합은 겹치는 부분만 빼는 거예요. 차집합이 항상 좀 어려운 개념인 것 같은 게 A 차집합 B라고 생각하면 얘가 이제 이 기호를 썼기 때문에 뺄셈의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A 빼기 B라고 생각하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A 빼기 B라고 읽는 놈들도 많아요. 미친 것 같아. 근데 진짜 빼기의 뜻이 아니에요. 굳이 빼기에 집착하는 학생들 위해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이렇게 해석을 해라. A 교집합 B를 뺀다고 하면 그건 말이 되니까 B를 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원래 차집합의 명칭을 영미권 수학 교과서에서 보면 subtraction set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빼기가 아니거든요. relative complement라고 나와요. 실제로 여집합과 관련된 개념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배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무슨 뜻이냐면 A 합집합 B를 전체 집합으로 봤을 때 B의 여집합 이게 상대적 여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두 집합만 가지고 이게 전체라고 간주했을 때 B의 여집합 이게 차집합의 개념인 거야.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이해하시고 이 상태로 이해하지 마세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A에서 B 교집합 C를 뺀다라고 했는데 B 교집합 C가 A랑 겹치는 것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가 이렇게 있잖아. 근데 B 교집합 C 중에 겹치는 건 여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제거해내고 남은 게 1, 2, 5, 9, 10이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여기랑 여기에 누가 9하고 1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여기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둘 다 나눠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확정을 할 수는 없어요. 여튼 9하고 1은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런 상태고 바깥쪽에 9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알겠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B 차집합 C는 B에서 B와 C의 교집합을 제거하는 거니까 거기에 3, 6, 9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게 확정이 돼버리네. 그럼 실제로 1이 여기 있어야 되고 9가 여기 있어야 되네요. 3, 6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A 합집합 B에서 마찬가지 C를 빼라는 건 C랑 걸쳐진 부분만 제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어디만 남겠어요? 여기만 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있는 원소를 그냥 쓰라는 거니까 1, 2, 3, 5, 6, 9, 10 이것만 되겠네. 네? 아 1은 아니죠? 네. 2, 3, 5, 6, 9, 10 이것만 되겠죠? 네, 1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질문하게 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것 같아요. 차집합을 진짜 뺀다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차집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긴 하지만 여튼 그 뺀다는 느낌은 진짜 아니라는 거. 무슨 말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A 차집합 B 하면 A만의 고유의 원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냥 A만 갖고 있는 거 이렇게 얘기했잖아.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8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U일 때 ABC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뭐 귀찮게 하는군요. 네. 이게 1번이 그럼 맞다는 거 바로 알겠어? 방금 차집합을 배웠으니까. A에서 B를 제거한다는 건 B에는 안 들어있는 A의 원소만 남은 거야. 그리고 A에서 B, C를 뺀다는 건 C에는 안 들어있는 A의 원소만 남은 거라고. 그걸 다시 더해버리면 그지? B와 C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A의 원소만 제거되는 거지 실제로는. 자 이해가 안 되면 그림 가지고 보셔도 되거든요.
이제 되도록이면 그림 점점 안 쓰려고 해야 머리가 좋아지는 거지. 알겠지? A에서 여기를 지금 고른 거 아니야, 첫 번째에서. 무슨 말이죠? 두 번째에서는 여기를 고른 거잖아요. 합집합이니까. 그럼 여기만 빠지게 된 거잖아. 그래서 1번이 참이라는 거 알겠죠? 무슨 말 이해되죠? 사실 이런 문제들은 질문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요. 내가 약간 어떤 느낌으로 질문하시는 게 맞냐면, 저는 몇 번 보기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왜 틀렸나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질문을 하셔야 더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뭐 웬만하면 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다 판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문자 누구니? 질문자 갑자기 어떤 보기 때문에 그래? 4번이요? 4번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4번이 틀렸다. 그러니까 4번이 옳은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얘기죠? 네, 오케이. 4번을 해볼게요. 4번을 얘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죠? 그잖아. 네. 그 다음에 이거 졸라 웃기지 않아? 얘가 지금 B만의 고유의 원소인데 A랑 공통분이 어딨어? 없지. 그잖아요. 예. 네. 근데 얘는 지금 A만의 고유의 원소거든요. 그럼 A에서 A만의 고유의 원소를 뺐잖아. B랑 비교했을 때. 그럼 누가 남는 거야?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렇죠. A와 B의 교집합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걔랑 공집합을 합집합을 했으니까 A 교집합 B가 남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런 느낌? 예.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이해하시죠? 5번이 참이죠. 5번 대칭 차집합이니까. 예. 예. 3번도 해줘요? 예.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무비판적으로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판단한 친구들은 질문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집합의 연산을 조금씩 시도해본 친구들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걸 무비판적으로 다이어그램 그래서 문제를 맞추고 있는 친구들은 조금 반성하셔야 돼요. 왜냐면 다이어그램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이어그램이 유리한 순간이 있고 연산이 유리한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한테 제가 다이어그램 너무 좋으니까 그것 좀 연습해라고 절대 말 안 하거든요. 왜냐면 다이어그램은 말 안 해도 다들 잘해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니까. 알겠지? 그럼 어떻게 좀 하려고 해야겠냐? 내가 이 문제만큼은 다이어그램 없이 집합의 연산으로 좀 풀어보자. 이런 고집을 좀 부려야 집합의 연산이 늘겠지. 알겠니? 자, 3번을 연산을 한다고 해보면 빡세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냐? 보통 연산은 잘 못하는 친구들한테는 차집합을 교집합에 여집합을 바꾸라고 하거든요. 근데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뭔가 딱히 편안해진 느낌이 좀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것도 뭔가 연산을 시도하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보다는 저는 이게 좀 더 눈에 띄는데, 이것도 사실 해보고 안 되면 뭐 갈아치우죠. 이거요. 이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 차집합과 합집합의 관점으로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이게 되게 불편해.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A의 바깥쪽하고 B를 더하면 아이씨 뭐지 막 이런 느낌이 난 말이야. 되게 불편하다고. 근데 절대적이진 않지만 이걸 이렇게 처리하는 게 유리할 때가 많아요. 똑같잖아요. 애당초 이걸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야.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집합이 이제 뭘로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어떤 집합과 어떤 집합의 여집합을 합집합을 하면 당연히 전체 집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는 비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합의 연산을 조금 어느 정도만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집합의 연산에 보면 책에 꿀팁으로 뭐가 나와 있냐면, 연산을 하려면 일단 얘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바꿔가지고 분배 법칙을 이용한 연산을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나오긴 나올 거거든. 근데 나는 뭐 때문에 추천하지 않냐면 이 뒤에 이것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 거야. 왜냐면 이게 사실 이건데 이걸 이용해서 주면 니네가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서 굉장히 피곤해지거든. 그러니까 니네를 피곤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굉장히 흔하게 제시되는 소재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내가 봤기 때문에 저거 드물간 역으로 써가지고 차집합을 바꿀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연산을 웬만큼 해보지 않고서는 이런 생각 잘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저거 원래 저거의 모양이 저게 아니다, 이런 모양을 지금 바꿔서 니네한테 혼란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다. 왜? 니네가 다이어그램 위주로 문제를 푸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진짜 많이 나와. 이거 딱 외우고 나서 봐봐. 그 다음 또 이렇게 많이 나오나? 이런 느낌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진짜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예. 다른 건 괜찮아요? 오케이. 9번 함수 fx, gx에 대하여 집합 abc를 다음과 같다고 하자. 근데 이게 보면 알겠지만 집합 a는 뭐예요? 방정식 fx는 0의 근을 원소로 갖는 거예요. 집합 b는 방정식 gx는 0의 근을 원소로 갖는 거죠. 그럼 당연히 집합 C는 여기 나와 있는 방정식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저기 있는 방정식을 풀려면 일단 이거를 정리해서 인수분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리할 것도 없는 게 좌변을 전개한다고 하면 fx의 세제곱과 gx의 세제곱 자동으로 나오죠. 그거 그냥 소거하면 되잖아. 그러면 남은 애가 누구냐면 3fx 곱하기 gx 그리고 fx 플러스 gx는 0, 이게 될 거 아니야. 물론 3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방정식이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근데 우리는 이 C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다는 얘기니까 이 C의 원소가 제일 적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얘 fx는 0의 근도 나올 거고 gx는 0의 근도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얘가 4개고 얘가 3개라고 했지만 gx는 0의 근 3개가 fx는 0의 근하고 일단 겹쳐야 돼요. 그래서 요만큼 다 해서 4개밖에 안 나와야 돼. 우린 지금 최소를 추적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근이 없으면 돼요. 없으면 될 거 아니야. 해가 없으면 될 거 아니야. 해가 없는 방정식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지금 fx나 gx가 뭔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가 없는 방정식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NC의 최소값은 얼마냐? 4예요. 이거 어차피 방정식 풀어봐야 뭐 나와요? fx 뭐 이 상태로 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 교점이 있다는 어떤 근거가 없어요. 문제에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말은 없다고 봐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예.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없구나. 그러면 4개가 최대다. 이걸 7개도 답을 해서 틀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내 생각에 여기는 해가 없고 여기 4개 여기 3개 7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A와 B의 서로서 조건이 없기 때문에 B의 해가 모조리 A의 해가 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B가 A에 포함된 상황이요. B가 A에 포함된 상황이 제일 작은 거죠. 개수가.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 문제 10번. 얘는 이렇게 써놓는 게 더 쉬울 것 같죠? 똑같은 말이고요. 밑에 거는 저렇게 쓰고 싶은데 A를 몰라서 쓸 수가 없네요. 그죠? 예. 근데 A의 범위를 구하라는 게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A만의 고유의 원소가 없단 말이잖아. B랑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A가 가진 것은 모두 B의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어떤 느낌으로 해석하는지 알겠지? 예, 보통은 뭐 변형을 해가지고 어쩌고 그림을 그려보면 뭐 이렇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최대한 그림 없이 해석을 해보려고 한단 말이야. 물론 그림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너무 복잡해지면 그림을 그리거든요. 근데 너무 간단할 때부터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보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집합을 생각하는 능력이 당연히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런 상태예요. 근데 A가 B에 포함되는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A가 B에 포함되려면 당연히 집합 P는 공집합은 아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니라면 이런 느낌으로 이차함수가 그려질 거고 저걸 만족하는 영역은 여기하고 여기잖아. 그럼 니네는 여기 이런데 0과 2가 있을 때도 풀어야 되고 이런데 0과 2가 있을 때도 풀어야 되니까 나는 이게 짜증난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당연히 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하기 싫으니까 그냥 이걸 풀어가지고 답에 여집합을 쓰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A가 B에 포함되지 않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A가 B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제가 fx를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2a 더하기 3은 0보다 크다고 할게요. 알겠죠? 예. 이게 포함되지 않으려면 어쩌면 되냐면 아까 이차함수 제가 그렸었지만 여기 0, 여기 2 이런 것도 되고요. 여기 0, 여기 2 이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0, 여기 2 이런 것도 돼요. 이 세 개의 상황을 하나로 합치면 F0이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F2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이해하겠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F0과 F2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왜냐면 그 B의 해는 여기밖에 없다고 했잖아.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예 겹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쏙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 그냥 한쪽 끄트머리라도 어디에? 이 사이에 적어도 한쪽 끄트머리만 요 사이에 있으면 된다. 이런 관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어차피 F0이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F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해석하면 되니까 F0은 2a 더하기 3이니까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F2는 얼마죠? 7-2a인가요? 이렇게네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거나 a는 2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따라서 이 문제 답은 이 컴플리먼트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물론 아까처럼 푼다고 해서 뭐 답이 틀리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떤 그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 문제를 풀 때 의도적으로 다른 시각으로 풀려고 시도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수업할 때 니네한테 뭔가 내가 말해줄 게 더 생기거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이 녀석 꼭 쓸 줄 알아야 돼요? 꼭 반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라고 하면 그렇진 않고요. 그냥 뭐 처음에 제가 제시했던 대로 푸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반대로 풀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제가 주로 하게 되는 생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문제를 풀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